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실적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 중에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전 쪽, 또 뭐 완제품을 만드는 쪽, 이런 쪽이 전체 매출액이 69.8%,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반도체 분야는 23%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원래 반도체 부분인 DS 부분이 삼성전자 내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 분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자, 반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은 발생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적자의 대부분은 바로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자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그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 예언은 굉장히 크지만 이 마진 부분이 굉장히 박한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분야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분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올해 반기 실적과 전년도 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영업 손실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인 DS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약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재고자산이 2022년도 2분기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도 소폭 늘어난 상태고, 그 2023년 바로 직전 그 분기와 비교해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뜻은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을 제대로 시장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 줄어들어야만 삼성전자는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한 지분,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ASML이라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삼성전자와 함께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ASML이라는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업체의 지분을 약 한 3조 원 정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전체 5조 5천억 정도 갖고 있던 것 중에 그 3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매각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그리고 BYD, 이 중국 전기차 업체도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투자비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의 지분은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은 5% 정도 되고, 삼성생명이 8.51%니까 가장 큰 단일 최대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일가 이재용 회장이나 홍라희 씨 이런 분들이, 이부진 씨나 이런 일가족이 일부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73%가 최대주주의 그 지분입니다. 이 20.73%를 갖고 지금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들을 손에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이 중국의 전체 생산 시설의 약 40% 정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해서 첨단 무기를 손에 획득하게 된, 그러면서 그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해서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견제를 하고 있고, 또 그 미국의 동맹국이랄 수 있는 일본에게도 그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그 매출 그러니까 생산 외형과 매출에서 약 40% 정도를 중국 지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수익이고, 또 이 중국 쪽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가 최첨단 제품들로 그 제때 거기에 입고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재정비해 줘야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수율을 갖고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그 미국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가면서 중국에 반입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이러한 규제를 지금 미국이 발표해 놓고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을 제대로 돌리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허용해줬던 예외적인 것들을 점차 줄여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등한 주가는 이러한 그 미국 상무부 차관의 발언이 시장에 알려진 다음에 주가 상승이 멈췄죠. 이 말뜻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그 속마음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정보가 늦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에 반영하는 시기, 즉 매수를 하거나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며 오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뜻은 원래 10월 달부터 이 칩스법에 따라서 이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반입되는 걸 중단, 즉 금지하는 그런 법이 유예 조치를 통해서 그 원래 그 계획했던 10월 달 이후에도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그나마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가동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 아직까지는 올해 내는 뭐 계속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6월 달에 주가 급등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램 반도체 분야는 말 그대로 1등은 부동의 삼성전자, 2등이 또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 순서가 이번 상반기 중에 1분기 중에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이 비약적으로 매출 내용을 키우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 메모리 D램 반도체 분야에서 2등으로 올라섰죠. SK하이닉스는 간발의 차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3등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이 매출 예형이 올해 이제 1분기 때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목만큼 마이크론에게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이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미국 기업들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약 69,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이러한 2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그 구두로 설명했던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 유예, 그러니까 반입 금지를 유예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6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7만원대 언저리에서 7만원대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 2분기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은 이 69,000원 정도 적정 주가보다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한 가장 큰 피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통상 마찰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무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반도체 분야와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법과 또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칩스법을 만들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미국 내 시장에서 그 수익을 보고 있는 것들을 딴지를 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타겟이 돼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그 반도체 공장 가동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거는 불공정 무역 행위로서 정부가 나와서 미국 정부와 이 통상의 문제로서 다퉈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실적이 나빠져서 결국은 SK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분야 전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는 수모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부잣집의 그 궁색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도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